있어본 적이 없어갖고 그 말만 들으면 내가 약간 그저 이렇게 아니 난 정말 얘기하는 거 진짜. 나는 대학 다닐 때고 뭐고 하는 누가 이렇게 그 무슨 그 대학 다닐 때는 미팅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누가 뭐 좋다고 저기 한 것도 없고 그 누구한테 가갖고 커피 한 잔 먹자고 한 얘기도 없고 너무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갖고 그런 얘기만 들으면 사람들 기가 쏠깃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 절대 그 남이 뭘 산다고 같이 사지 말고 지금 여러분 학원에서 나눠주는 문제만 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공식법하고 세법은 이제 40문제씩 동형 모의고사가 80문제뿐이 안 되지만 다른 건 뭐예요? 4, 46, 160문제죠? 그 다음에 또 이거 19대 하죠? 문제 엄청 많아요. 뭐냐 아니까. 저도 제 계획은 했던 다음에 두 번째 동형 모의고사 할 때는 여러분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정답을 곁들여갖고 해설하고 정답까지 다 곁들여갖고 동형 모의고사 1회분을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차만 하신 분은 또 시간이 널널할지 모르니까 제 카페에다가 또 동형 모의고사를 또 한 몇 회분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동시에 하신 분은 시간 없으니까 하지 말고 지금 2차만 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다 또 동형 모의고사 또 올릴 테니까 하여튼 문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 해설까지 올릴 테니까 보시고 하여튼 절대 어디 가서 서점 가서 문제 사라는 얘기 사지 말라는 얘기 사지 말고 그거 사는 사람은 그 2차만 하고 시간 널널한 사람이고 동차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있는 거라도 푸세요. 있는 거라도 보고 절대 돈 낭비하고 남이 산다고 괜히 사갖고 그냥 싸놓지 말고 사지 말고 있는 거 학원에서 나눠준 거나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비록 그런 거 보면 그런 걸 반복해서 고득점은 안 나와요. 뭐는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합격은 가능해요. 그게 중요한 거지. 고득점 아무 소용 없어요. 괜히 점수맨이 아니 수석도 아니고 90점 맞았어. 수석도 아니야. 90점 맞았어. 그 쓸데없는 얘기 남들이 욕해. 뭐로 다른 사람한테 주지도 못할 바에 뭐로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점수 높게 맞냐고 남이 욕하니까 절대 있는 것만 갖고 잘하면 되는 거 갖고 이해하셨죠? 절대 사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11번에 뭐라고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 정보 등기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동일한 등기소에 관할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할 때 신청할 때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하고 관할 등기소라 그랬죠? 관할 등기소 내에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하면 자 신청서를 한 장으로 해서 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 신청인은 뭐 해야 되는데 간인 중간중간 도장 찍는다는 얘기죠? 근데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일 때는 그중 한 사람만 강연하면 되는데 그 신청서를 정정할 때 정정하죠? 고치죠? 그런 정정간인은 한 사람만 하면 된다. 여러 사람이 다 해야 된다. 다수가 다 해야 된다. 왜? 어떤 내용을 고치는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조건이 묻는 유증의 원인의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조건이 뭐한 날, 성취한 날을 뭐로 하자는 얘기고 원인 날짜를 한다. 뭐한 날짜를 조건이 성취한 날을 원인 날짜를 한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에 기명, 이름 쓰고 날인, 사인하는 거 있죠? 도장 찍는 거, 기명하고 도장 찍고 왜 서명이 이렇게 사인하는 거니까. 기명, 날인 외에 서명해서 등기가 하나 한데 그 사인만 하는 것은 인감이 필요 없는 신청이 한 장 한다 써있죠? 굳이 인감명 안 내려면 도장 찍지 말고 뭐라는 얘기야 이거 사인해라. 인감명 쓰면 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명 내야 된다. 그런 개념에 지금 그렇게 이해해주지 않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5번에 신청서의 구분 건물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소재와 그 다음에 뭐라고 지번을 뭐하지 않는다? 기재하지 아니하며 뭐라 쓰라고? 소재와 지번을 자 중복해서 쓸 필요 없다 그랬죠? 어디다 쓰니까 일동 건물에 소재 지번 쓰니까 구분 건물에는 굳이 소재 지번을 또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 성질상 자 이 구분 건물은 어디 안에 있는 거니까 일동 건물 내부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합의 지분도 기재하지 않는다. 거기 무슨 지분도? 합의 지분도 기재 않는다. 절대 등기부에는 합의 지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고 쓰자? 지분이 있으니까 합의자라고 나눠 써요. 나눠 쓰는데 절대 지분은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의 등기표 정보는 모든 등기인청에 적는 것이 아니고 등기표 정보는 모든 등기인청에 신청에 적는 것이 아니고 뭐일 때? 공동인청일 때.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동인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가로 안에 뭐라고?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때는 의무자가 단독 신청일 때는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할 경우에 한정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신청서 뒷면에는 무슨 사항을 적게끔 돼 있어요 이거 등기표 정보 내용을 쓰게 되겠죠?
부동산에 고유번호하고 뭐예요?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쓰게 돼 있죠? 어디다 쓴다고? 신청서 뒷면에 쓴다는 점. 이걸 이렇게 쓰는 사람은 자, 공동일대 의무자, 공동일대 의무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단독일 때도 뭐예요? 의무자가 단독일 때만 써라. 권리자가 단독일 때는 써야 안 써, 이거. 안 쓴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7번에 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자, 기재사항에는 뭐예요? 거기 권리서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약정. 뭘 써야 된다고? 권리서면에 약정.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물 불분할 뭐라고? 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 그 다음에 뭐예요? 판매 특약. 자, 약정과 특약. 이 약정과 특약은 임의적 사항이고, 부기등기하게 되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공유물 불분할 특약, 권리서면의 약정. 자, 판매 특약입니다. 자, 그럼 8번을 조그맣게 하나 별표해 두시고. 자, 뭐에 관한 얘기 이거?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에 관해서 틀린 거 그랬죠? 자, 무허가 건물 나오죠? 무허가 건물 동그라미. 무허가 건물 나오게 되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서나 그다음에 미등기 아파트 동그라미. 미등기 아파트에 분양 계약서 나오죠? 자, 무허가 건물 미등기 아파트 나오면 뭐예요? 검인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쓰죠?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어디 가서 그 구청이나 시청 가서 그 검인 받으러 가죠? 그 공인중개사는 검인 받으러 갈 수가 있다 없다? 아, 그런 말 아니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원칙은 그 매매 계약 그 만약에 교환이나 했던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 원인 증서가 아니라 매매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판결서 받으면 검인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뭘 받는 게 원칙이에요. 검인 받는 게 원칙이죠? 그 만약에 뭐예요? 증여 계약을 맺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어디 가서 그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 들려갖고 구청이나 시청 들려갖고 뭘 받아요 이거? 검인 받죠? 그럼 계약을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그 검인을 받으러 갈 수 있다 없다? 아,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시험 문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괜히 또 갑자기 등기법에 공인중개사가 검인 받으러 간다 그래서 처음 듣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 꼭 등기법이라서 등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또 이렇게 짬뽕 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러 보게 되면 부동산이 공법 같은 부동산 문제도 있죠. 공법 중에는 뭐예요? 부동산 같은 문제도 있죠? 그렇게 막 짬뽕되고. 중개법에 또 민법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상하시고 했던. 그래서, 자, 무허가 건물, 자, 미등기 아파트를 하더라도 뭐예요? 뭐 했으면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계약이죠? 반드시 뭘 받는다고? 검인 받는다. 그 다음에 2번 판결에서 등기할 때 검인계약서 뭐예요? 제출해야 되고. 왜?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등기 안 해주면 판결서에 뭘 받으라는 게 이거? 검인 받으라는 점. 자, 판결 같은 효력 있는 조서 있죠? 그것도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검인 받는다는 점. 자, 유증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 유언증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뭐가 된다? 이 등기 원인 증서 서면이다. 자, 등기 원인 서면 증서 있죠?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가 아니다 하게 되면 대부분 틀린 말이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그건 답으로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 뭐예요? 4번에 신탁계약이죠? 계약하죠? 자, 검인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검인 꼭 받아야 됩니다. 뭐예요? 신탁도 뭐니까? 계약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신탁계약에 의한 이전등기할 때도 반드시 뭘 받으라고? 검인 받으라. 그럼 신탁에서 이전등기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 내야 안 내요? 어떤 분이 어제 물어보시던데. 안 낼 것 같아, 느낌에?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 이 신탁회사가, 자, 뭐하고, 이렇게 농지 있는 사람하고 짜고, 네가 나한테 신탁 형식으로 해갖고, 내가 돈 좀 벌어야 되니까, 다 나한테 맡겨라. 그 신탁회사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으니까 다 맡겨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법적으로. 그래서 신탁 등기할 때도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농지취득 자격증 필요해요. 왜? 그 사람들은 남이 땅 관리한다고 막 맞춰놓고 뭐예요? 자, 뭐 할 수 있어, 이거?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항상 신탁도 하나의 계약이니까 모두 받아야 되고, 검인도 받아야 되고, 신탁 등기할 때는 모두 내야 되고, 농지취득 자격증 그런 거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하여튼 신탁 등기하게 되면 일단 머릿속에 단독이다, 공동이다. 신탁 등기하면 단독이야, 공동이야. 단독이랬잖아. 신탁 하다 단 된다 그랬잖아. 딱따구리가 탁탁거리다가 지치면 뭐가 된다고? 단 된다 그랬죠? 그 생각하면 틀려. 그러니까 신탁 단. 왜요? 안 대어가 대어되듯이 그거라니까. 탁탁거리다가 단이 된다니까. 신탁 등기 항상 신청도 단독이고 뭐요? 신탁 등기 말소하는 것도 뭐라고? 단독이다. 생각하려고 하면 큰일 나. 생각하려면 뭐예요? 꼭 공동 같으니까
하여튼 신탁 등기를 단독 있다. 자, 신탁 검의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신탁도 계약이니까 무슨 단어가 눈에 띄었어 이거. 계약이 눈에 띄었죠? 계약에서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이전 등기 하잖아. 뭘 받으라고? 검의받는다. 어? 그 다음에 자 5번 토지나 건물 매매에 관해서 거래계약 체결하고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의 뭐예요? 관할시장 등의 신고해서 신고필증 받았죠? 예외다 아니죠. 자 토지거래허가서라든가 신고필증을 받으면 뭘 받은 걸로 보겠다? 검의받은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자 9번을 별표합니다. 9번을 별표해 주시고 자 뭐에 관한 등기무자의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다 아니죠. 틀린 거랬어요.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당연히 뭐니까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겠죠? 공동이니까 제공하라. 그 다음에 판결이행 권리자가 이전 등기할 경우에 자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승소한 의무자는 당연히 뭐라고 이거 제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고 근저당권을 뭐 할 때 말소할 때 원래 근저당권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거 현재 뭐예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뭘 내라는 게 이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 원래의 근저당권자의 등기필 정보를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자, 왜? 현재 근저당권이 뭐가 됐으니까? 이전됐으니까. 이전받은 사람 거 내라는죠. 그 다음에, 자, 4번에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죠? 등기필 없을 때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의무자의 작성본에 의해서 뭘 받았고, 이거. 받을 경우에, 자,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뭐예요? 대리인이 뭐해서 이거? 대리인이 출석해서 공증을 받을 수는 없어요. 직접 뭐 가서 받으라? 직접 가서 받으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직접 가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무사 사무실 가갖고 뭐예요? 확인 정보 받죠? 본인이 가야 돼요? 대리인이 가야 돼요? 본인 가서 얼굴 인상착이 좋고 다 본인이 갑니다. 본인이. 근데 5번은 뭐예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뭐예요? 이전 등기를 위임받았으나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 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 서면을 스스로 제출한다. 그 말이 안 되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거 안 됩니다. 딴 데 가서 받아야 되지. 그거 안 됩니다. 본인이 아무리 법무사라도 본인 거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 서면 작성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위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5번이 뭐예요? 5번이 답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공동일 때 낸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승무는 내놔. 승무는 내놔. 누구나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보상부, 명판관은 정하지 않다 그랬어요. 보존등기나 상속이나 부동산 표시, 명의자의 표시, 자, 판결로 권리자가 단독을 할 때. 관공서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만약에 몇 시 됐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증, 인, 석을 뭐라고? 조소하라. 지금 방금 여기 나왔던 거 몇 번? 동그라미 뭐예요? 4번에 무슨, 자, 뭐예요, 이거? 공증 부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법무사한테 뭐예요? 확인 정보 받는다든가. 석이 뭐예요? 출석. 자, 법정 대리인이 아닌 뭐예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출석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뭘 꾸며야 돼요, 이거? 조서 꾸민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17페이지 12번 문제. 자, 주소증명서면 등록번호 증명서 나오죠? 자, 이 주소증명서면은 일단 누가 권리자 거만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좀 있지만 일단 누가 원칙이다? 권리자가 내는 게 원칙이니까. 1번에 뭐라 그랬어요? 등기부에 새로 등기명이 되는, 자, 새로이 등기명이 되는 뭐예요? 등기 뭐라고 이거? 권리자는. 누구라고? 등기 권리자는 주소증명서면을 뭐 한다? 제공해야 된다. 뭘 제공한다고? 주소증명서를 제공한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뭐예요? 등기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도 제공한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누구 것만 내는 건데 권리자 것만 내는 건데 뭐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누구 것도 내라고 의무자 것도 같이 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내지만 그 기준을 매여드리니까 6월이니까 6월 전에 아파트를 파는 사람은 뭘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재산세 세금 때문에 다른 등기는 말고 뭐 할 때만 이전 등기 할 때만 누구 것도 필요하다고 이거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도 필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 판결에서 이전 등기 할 때는 경공매 관공서 촉탁할 때는 누구 것만 권리자의 주소증명서 낸다. 누구 것만 내라고? 권리자 것만 낸다. 원칙이 권리자 것만 내는 거다. 아니죠. 의무자 거 내는 거 언제만 낸다고? 뭐 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낸다. 이전 등기 할 때만.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유형에 주민등록 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틀렸다. 왜?
주소지명 서면이 권리자가 걸 내라고 하는 것은 인감증명은 누구 거 내는 거 이거 의무자 거 내잖아. 인감증명 누구 거 낸다고 의무자 거 내고 주소지명 서면 뭐예요? 권리자 거 내는 거니까 절대 맞아 안 맞아 이거 맞지 않지 그죠? 근데 읽어보면 뭐 그럴듯하잖아. 인감증명 같다 그러니 뭐 그 헷갈려 하겠죠? 절대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인감증명 누가 내는 거고 의무자가 내는 거고 주소지명 서면 누구 거 낸다? 권리자 거 내니까 반드시 권리자 거 내야 된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도 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권리자만이 제공하는데 국가지방채, 국제기관, 외국정보 나오죠? 그럼 이게 누가 지정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그러니까 또 등기법을 통틀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서만 나와. 지적법 말고 무슨 법에서? 등기법에서.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국내 영업소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뭐예요? 외국법인은 뭐라고? 외국법이니까 그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외국법인은 당연히 뭐예요? 시장, 군수, 누구? 구청장이 뭐한다? 부여한다. 누가 부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그랬어요.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친목단체 만들어갖고 기금이 많이 마련돼갖고 뭐예요? 부동산 취득하잖아요? 그럼 뭐 친목회가 이제 뭐 팔자회라면 팔자회 이름 밑에 번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번호를 어디 가서 부여받으라는 얘기예요. 시청 가서 부여받으라. 파주에 만약에 친목회 있으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와서 부동산 취득하면 그 등록번호는 누가 부여한다고?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 부여한다. 참고로 보자.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발표해 두시고. 자, 인감유명과 대장, 인감유에 관한 얘기인데. 자, 보시면 가장 옳지 않은 거랬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뭐가 되냐면 근저당권자와 근저당 설정자가 뭐예요? 채권채액을 뭐예요? 감액하죠? 감액하는 근저당 변경 계약을 자, 이 근저당 변경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변경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뭐예요? 채권채액을 감액하는 자, 거기 그 앞에는 쓸데없는 얘기고. 자, 중요한 단어가 이제 뭐예요? 채권채액을 뭐예요?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 자, 줄쳐 보세요.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 감액하는 근저당 변경이 할 경우에 근저당 설정자가 뭐예요? 설정자죠? 밑에 써놓으세요. 소유자. 소유자 인감증명을 뭐예요? 제출하지 않는다 써있죠? 왜? 자, 감액이니까 동그라미 없죠. 징에 가면 동그라미 있으니까 내는 거고, 감액 가면 뭐예요? 그 기역 미음이니까 뭐가 없어요? 동그라미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머릿속에 그 외워야 됩니다. 뭐라고 뭐하고 뭐가 나오면 징액하고 감액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액자는 같으니까 빼고 뭐하고 징자하고 감자 할 때 여기 동그라미 있죠? 징액하면 동그라미 인감증명 뭐예요? 인감증명 내는 사람이 뭐라고? 소유자가 의무자. 소유자 뭐라고? 소유자 의무자 이렇게 외우자. 그죠? 징액하면 뭐라고? 동그라미 인감증명 소유자 의무자. 동그라미 인감증명 소유자 의무자. 그렇게 반복합니다. 무슨 자만 보이면 징액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동그라미 인감증명 소유자 의무자고 감액은 동그라미 없으니까 반대로 이제 뭐가 되는 거 이거? 권리자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어본 대로 뭐가 보였으니까 감액은 뭐예요? 동그라미 없으니까 인감증명 내 안 내 이거? 안 낸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2번은 뭐예요? 그리 안 낸다 그랬으니까 맞죠? 2번은 저당권 설정에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가 없어서 자, 의무자의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뭐예요? 확인을 받을 때는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써있죠? 제출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저당권 설정자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말소 신청하죠? 의무자의 뭐가 없어서 이거 등기별 정보가 없어서 의무자가 등기소에 뭐해서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받았죠? 그 본인이 직접 가서 뭘 받았으니까 확인서 받았으니까 인감증명 낼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겠지. 본인이 확인서 받았는데 직접 그 뭐로 확인서까지 받는데 뭐로 그럼 내겠어요 지금 당연하지. 2번이 옳지 않다. 그 다음에 3번 제3자의 동의서 나와서 공정증서 나오죠? 공정증서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공정증서가 나오면 앞뒤 볼 것 없이 뭐예요? 인감증명 낸다를 안 낸다고. 안 낸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거 한번 봐주자는 게 뭐예요? 제3자의 동의승낙 허가서나 아니면 제3자의 동의 허가가 아니면 그 협의분할 있죠? 자식들의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 자, 뭐예요? 가라고 하는 부동산은 뭐예요? A가 갖겠다고 도장 찍고 이 가나라는 부동산은 A가 갖겠다고 도장 찍고 다라가 부동산 B가 갖겠다고 도장 찍고 라라는 부동산은 뭐예요? C가 갖겠다고 도장 찍었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런 자,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나
아니 뭐예요? 제3자의 동의승낙 허가서에 뭘 받을 때? 공증받을 때 뭐예요? 공증받았다면 굳이 뭘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인감증 내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아무데나 뭐예요? 공증서 받았다고 아무데나 받았다고 뭐예요? 인감증 안 낸다 그러면 틀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지금 자 등기필 정보를 묘실했을 때 묘실 때 확인 정보 보내잖아. 확인 정보. 대리인 보내잖아. 대리 확인 정보. 그래 인감증 보내라 했잖아. 그죠? 근데 그 확인 정보에다가 공증을 받았대. 그 인감증 안 내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니까. 인감증 이 공정증서가 나오는 건 인감증 안 내는 건 뭐라고? 자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나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 구급 시험에 그렇게 나와갖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인감증 머릿속에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인감증 문제에 뭐가 나오면 공정증서 나오면 뭘 안 내는 게 원칙이다. 인감증 안 내는 게 원칙인데 그죠? 근데 그 인감증 안 내는 원칙이 뭐라고 이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라든가 뭐일 때 제3자 뭐예요? 동의승낙 허가서지 다른 데 끼어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다른 데 끼어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보자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뭐 할 때 마실 때는 뭐 내라고? 인감증 내라고. 그 다음에 5번에 몇 개월짜리예요 이거? 3개월짜리죠? 3개월짜리다. 그럼 사용 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을 전세권 등기할 때 당연히 뭐예요? 할 수 있다. 왜? 자 등기 목적과 용도란의 표시가 다르더라도 당연히 뭐예요? 등기는 받아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2번이 뭐예요? 2번이 옳지 않고 넘겨보세요. 자 그 2번 문제는 관공서 나오죠? 관공서 얘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서 이전 등기할 때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당연히 없다. 이게 나오죠? 그러면 관공서가 권리자일 때는 상관없어요. 권리자일 때는 이제 당연히 뭐예요? 인감증명 낼 필요 없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 얘기해 지금. 이게 이렇게는 잘 안 나오는데 한 번쯤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인감증명자나 인감증명 갑하고 관공서예요. 권리자 관공서야. 그러면 관공서가 의무자야. 자, 의리단죠. 그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매매계약을 만약에 맺었다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면서 의무자죠? 그럼 비록 권리자가 관공서죠? 관공서가 권리자일 때는 얘는 뭐예요? 소유권자면 의무자니까 인감증명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법이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인감증명 누가 내라고?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거니까. 근데 관공서가 당연히 뭐라면? 의무자라면 당연히 안 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건 인감증명에 관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필 정보단 그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갑이란 사람과 관공서가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하고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니. 그죠? 그러면 자, 이 등기필 정보는 갑이 지금 뭐예요? 관공서가 매매계약 맺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등기필 정보는 이 갑이 비록 뭐지만 의무자니까 내야 안 내 이거? 안 내도 돼요. 누구하고 할 때는? 관공서하고 할 때는. 그럼 당연히 관공서가 의무자면 뭐 낼 필요 없겠죠? 근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게요. 뭐예요? 인감증명은 법에 누가 내라 그랬으니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뭐 내라고? 인감증 내라고 규정해 놨으니까 비록 누구하고 관공서하고 계약을 했더라도 이때는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에서 자 2번 지문에서 뭐라고 나왔으니까 관공서가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등기할 때 그랬을 때 관공서가 권리자라면 상대방은 뭐니까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저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헷갈리면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여튼 관공서 나오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무슨 좀 혹시라도 뭐예요. 그 2차 하신 분 중에 불안해 갖고 한 문제라도 더 맞고 싶어하는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 떨어지면 꽝이니까. 올해 떨어지면 꽝이니까 불안하신 분은 그거 한번 정리하라는 게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매매 원인으로 이전 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자의 인적사항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의 인적사항이 뭐예요? 자, 일치하지 않죠? 등기를 뭐 하면 안 돼? 수리하면 안 돼. 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아니, 자, 이 갑이 제출하는 인감증명 용도란에는 이 용도란에 누구 거, 이거 을이란 매수자 이름하고 주민번호 주소를 쓰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매도 인감증명이에요. 근데, 자, 을이 중간에 빠지고 갑에서 병한테 넘어간다면 인감증명 을 거로 되면 안 되죠? 당연히 뭐예요? 권리 취득한 사람이 누구니까? 병이니까 이런 등기 받으라는 얘기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빠지는 걸, 자,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뭐예요? 방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게 됐다는 점.
자, 수리해서 안 된다. 동그라미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의 제1동포인 외 제외국민이 부동산 등기를 뭐 할 때, 신청할 때 1번에도 우리와 같은 인감제도가 있으므로 1번 관공서에 발행하는 인감료 제출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아주 훌륭한 말 같아요. 절대 틀린다는 얘기요. 자, 이 제외국민은 뭐예요? 우리나라 채무, 주소지, 등록지 유지 있죠? 아, 그거 내야지. 1번 거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번 거 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1번 놈 나오면 뭐예요? 1번 나오면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아, 부정적이라. 그렇게 뭐 성격이 부정적인데 이거 읽어보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 뭐라고? 채무 주소지 뭐예요? 등록지 인감료 내라. 그 다음에 5번에 인감증명상의 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뭐예요? 동일임을 뭐 할 때는 인정할 때는 뭐예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은 뭐 한다? 수리한다. 써있죠? 그거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자, 그 14번에 신청의 접수 및 각하 취하 얘기 나오죠? 그 신청의 접수 각하 취하가 나온다. 그 취하에 관한 사항은 자, 이게 이제 한 9년 됐어요. 9년 돼서 한번 참고를 한번 보자. 몇 년 됐다고? 9년 됐기 때문에 9세에 걸렸어요. 9세 걸려갖고 혹시나 하는 말은 왜 이 신청이 9년 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왔어요. 9세를 이기지 못하고. 자, 아마 이 취하도 뭐예요? 9세를 견디지 못하고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자. 자, 보긴 보자. 그 취하게 되면 일단 자, 네 가지 살펴야 그랬죠? 자, 취하는 뭐예요? 다시 하겠다고 걷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뭐 한다고? 등기를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뭐라고? 걷어들이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 취하다. 자, 취하니까 하면서 뭐예요? 등기 완료 전. 취하의 시기는 뭐예요? 등기 완료 전. 그 다음에 뭐라고? 각하 전까지 하는 게 뭐예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되면 뭐예요? 완료 전에 하니까 완료되면 등기 완료되면 등기부 기록이 되는 거죠? 취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시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공동인청이면 뭐예요? 취하도 뭐라고? 공동취하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단독신청이면 단독신청이 뭐라고? 단독취하입니다. 공동인청이면 공동취하, 단독이 뭐라고? 단독취하단지.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마지막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일괄 여러 개 이제 등기 목적과 원인이 같고 관할 등기소 갔을 때는 자, 이렇게 여러 개 일괄 신청 시 자, 이런 식으로 일괄 뭐라고? 신청 시 모두 가능하다는 신청 시 일부 취하도 뭐예요?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일괄 신청 시 일부 취하 못한다 그러면 친다. 그 다음에 자, 신청서와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 있죠? 첨부서면을 자, 뭐 한다? 다 뭐예요? 전부 모두 반환시켜준다. 모두 반환시켜주겠다. 자, 뭐 할 때는 취할 때는 그렇다. 왜? 다시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네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오니까 뭐 수권관계니 그런 건지. 자, 왜? 내가 대리인 보내려면 내가 안 가지고 대리인 보내죠? 그 대리인하고 나하고 뭐예요? 위임 계약 관계가 있어야죠? 돈 주고 해야 된다는. 그 이게 수권관계인데. 그런 거 고민할 거 없고.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은 거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등기인청에 중대한 차후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뭐예요? 마친 후에도 취할 수 있어요. 마치기 전까지 해야 돼요. 아, 마치기 전까지 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인청을 일괄해서 동일한 신청서 하죠?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취하가 돼요? 안 돼요?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예요? 대리인 보내면 무슨 관계? 수권관계가 있어야죠. 수권관계도 없는데 취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신청이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할 경우 있죠? 자, 그래서 일방만에 의해서 신청 못해요. 공동이니까 뭐라고? 공동취하다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 취하의 경우에 등기 신청 정보를 제외한 청부 정보를 환부해준다 그러는데 뭐예요? 그 제외해요? 다 돌려줘야 돼요? 다 돌려줘요. 각하할 때만 뭐예요? 각하할 때만 첨부서면만 돌려주고 취할 때는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오로지 몇 번만 답이다? 4번만 답이고. 자, 2번은 별표 크게 해주시고.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지 않죠.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수 있죠?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 1번에 처분부지 가처분 이후 동그라미. 가처분 이후. 가처분 이후는 뭐예요? 갑구의 이전 등기도 가능하고 을구의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가처분 이후의 이전 등기는 받아주지 않죠. 그 다음에 니은에 뭐예요? 자기 지분만 줄쳐보세요. 자기 지분 나왔죠? 자기 지분 나오면 안 되는 게 뭐라고? 보상 없다. 보존 등기하고 뭐 안 된다고? 상속 등기 안 된다.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래서 기억은 뭐예요? 지금 문제가 뭘 물어봤으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절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거랬으니까 뭐예요? 등기가 유효한 거 찾으라는 얘기죠. 등기가 실행되면 유효한 거. 자, 기억을 꼭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등기권자는 1위는 뭐예요? 자, 전월을 위한 본등기, 전월을 위한 본등기 못하죠?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과 을 공유인 건물에 대해서 가게의 갑의 지분에 대한 뭐예요? 전세권 등기. 절대 전세권은 뭐예요? 지분에서 할 수 없다. 그죠? 자, 모두 빼야 되고, 자, 니을도 빼고, 미음에 등기 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로 근거로, 자, 등기 명의는 뭐예요? 표시 변경, 절차, 표시 변경 나오죠? 자, 그것은 뭐예요? 자, 이렇게 등기 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뭐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허위 또는 뭐예요? 무효인 서류로 근거로 해서 명의자의 표시 변경에 따르죠? 자,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천관계에 부합되면, 자, 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유효할 수도 있다 그랬죠? 하여튼 무효인 서류에 근거해서 일단, 자, 이런 단어 나오면,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뭐예요? 부합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유효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비읍번에 뭐예요?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랬죠? 분리처분하지 금지, 위반하는 걸 금지. 그럼 분리처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자,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하나. 또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또 뭐 있어요? 지역권, 그래, 지역권. 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 그 딸랑 세 개입니다, 딸랑. 그러면 지역권 빼자. 두 개만 해야죠, 두 개만. 뭐라고?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고. 뭐예요? 구분건물은 뭐예요? 대주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했죠? 나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잠깐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답은 뭐라고? 1번이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20페이지에, 20페이지에, 자, 그래서 꼭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뭐 외웠어요? 부일령 조소지, 자기 집만에 뭐 없다고 이거. 보상 없다 외워두시고, 하여튼 가처분 얘기 나오면 뭐예요? 가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쓰지 말고 또 외웁니다. 또 외우고 합니다. 가처분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를 꼽으잖아요. 가처분 꼭 한 문제 나온 데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뭐 가처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절대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 안 돼. 근데 뭐는 가능하다? 공유지분에 뭐는 되는 거예요, 이거. 가처분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공유지분에 가처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 가등기 뭐라고? 가등기 권리, 처분금지. 처분금지 뭐는 돼요, 이거. 처분 등기는 가능하다 했죠? 근데, 자,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자, 본등기 금지 뭐예요? 가처분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방금 공부한 거. 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그에 반하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죠? 이 갑구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돼 있죠? 이전 등기 되고 을구에 저당권 돼야 안 돼? 다 돼. 뭐라고? 가처분 이유는 뭐예요? 다 된다. 다 된다. 갑자기 또 이순재 씨가 떠오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 하면 가처분 이유는 뭐예요? 다 된다. 이게 임시가니까 임시. 소송하면서 걸어놓은 거니까 누가 승소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이유는 다 그에 반해 이전 등기 되고 저당권도 되고 지상권도 되고 다 된다. 자, 근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 이전 등기는 뭐예요? 그 이후에 된 지상권이든 이전 등기는 뭐예요? 자, 소유권 등기 말소. 이게 뭐라고 이거? 단독 신청이다. 단독 말소한다 그랬죠? 꼭 한 문제 나와요. 꼭 한 문제 어딘가에 붙어 있으니까 한 문제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법원에 뭐예요? 가등기, 가처분 뭐에 의한? 명령에 의해서. 이거 뭐라고? 단독이라 했죠? 그래서 하여튼 가처분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단독입니다. 명령 붙어 단독 있죠? 단독. 자, 내가 지금 모르는 게 있는가 없는가 다시 보고 모르는 게 없도록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반드시 외웁니다. 자, 이게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자, 이걸 안 외우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언제를 기억한다는 거니까. 내년을 또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니까. 본인이, 남들은 몰라. 본인만 알아. 내가 이걸 외우고 있는지 안 외우고 있는지 본인만 알으니까, 하여튼 본인이 알아서 판단했어요.
그거 반드시 외워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20페이지에 등기 실행에 완료된 조치. 그래서, 자, 지금 이걸 왜 쓴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절대 무효라는 게 이런 거. 이건 절대 무효니까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이거하고 뭐예요? 이런 건 다 아니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니까 잘 보라는 게 이거. 가등기와 본등기문제 가처분이라든가 부동산 일부의 가처분 절대 무효라는 게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자,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에 관한 서면 중 가장 옳지 않은 거랬죠? 그래서 승소한 의무자의 신청에서 등기를 마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왜? 항상 누가 등기부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뭐예요? 보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정, 그 다음에 뭐예요? 설정. 이런, 자, 기입등기에 대해서 그렇다는 점. 그 다음에 합의자가 추가되는 내용의 합의자 명의의 표시 변경은 합의자 한 사람 추가됐죠? 등기부상에 새로이 명의가 올라가죠? 그런 거 줘라. 그런데 채권자 대의에서 등기를 마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채권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항상, 자, 여기 지금 등기부상에 자, 권리를 뭐예요? 자기가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등기를 신청하든가, 아니 뭐예요? 본인이 가는 거나 법무사 돈 주고 시키는 거 똑같아. 내가 뭘 주고 시키는 거니까. 돈 주고 시키는 거니까. 자, 이런 사람한테 줘라. 이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등기소도 안 오고, 이렇게 누가, 현재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집 팔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안 해가면,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 대의에서 이렇게 판결받아갖고, 이제 단독으로 채권자 대의, 그래서 여기 이름 쓰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소에 안 왔으니까, 뭘 준다고 얘한테는? 등기필 뭐예요? 통지서를 보내준다라고 얘기한다. 등기필 통지서. 그죠? 그럼 얘도 뭐예요? 얘도, 자, 권리는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소에 뭐예요? 나중에, 자,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등기소에 나도 뭘 받고 싶다고. 등기필 통지서 받고 싶다 그러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 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을 때는 여기 등기필 정보를 받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얘는 등기소에 왔다 안 왔다? 안 오사. 항상 등기소에 와서, 아니 뭐예요? 법무사 시켜서 직접 등기한 사람한테 뭐라고? 등기필 정보 주는 거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여기에 채권자 대의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 이전 등기 전자 투탁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뭐예요? 출력해서 관공서에 직접 접어 또는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공서는 밀봉된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뭐예요? 뜯지 않은 채 그대로 권리자한테 뭐 한다는 게 이거. 교부해준다 그랬죠? 교부해준다. 그래서 일단 누가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뭐예요? 등기를 할 때는, 자, 당연히 뭐예요?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관공서가 촉탁한 경우로서 등기필 정보를 준다라고 참고로 보자. 그 다음에 2번을 조그맣게 별표해 주세요. 2번이 중요하다. 자, 2번 보시면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관의 대장소관청에 대한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에 요구되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뭐예요? 보존 이전 뭐예요? 회복, 명의자의 표시 변경 아닌, 여기 5번에 가압류가처분 나오지? 딱 보세요. 가압류가처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장소관청에 보낸다 그랬는데, 그럼 대장소관청에 대장에다가 가압류 쓴다? 말도 안 되지. 대장에 가압류 써야 써요, 그럼. 그런 거 안 쓰니까. 그런 건 무슨 사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보내줄 사유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응?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은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대장소관청에 통지할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16번 전산정보 처리한 등기 신청 나오는데 요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래도 한번 참고로 보자.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다 무슨 등기부를 쓰고 있으니까. 전산 등기부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21페이지에 1번, 자, 전산정보 처리한 등기 신청이 가장 옳은 거 있죠? 가장 옳은 거. 그럼 1번, 자연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 또는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대리인이 최초로 어디에?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어디에 출석해서? 등기소에 출석해서 뭐예요? 사용자 등록을 받아야 되겠죠? 뭘 받으라고? 사용자 등록 받는다.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에 이용 등록을 했다면 대표자가 뭐예요? 등기소에 출석해서 다시 사용자 등록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종중이나 교회도 뭐예요? 전자인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절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예요? 연세가 드셔갖고 컴퓨터 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니죠. 못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시험 문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뭐예요?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 관리자가, 자, 관리자가 뭐예요? 자, 그 신청 적격이
신청 적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틀린말입니다. 자, 전자신청은 자 누가 못한다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예요? 전자신청을 못한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법정대리인 하더라도 자 당연히 뭐예요? 이 전자신청 하시는 사람은 자격대리인 변호사만 뭐 하는 게 이거 법무사만 가능하니까 절대 그 법무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4번에 뭐예요?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고 3년이고 그 기간은 언제든지 연장이 가는 게 아니라 333이라 했죠? 계약 자 존속기간 3년 계약기간 뭐예요?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이 신청은 되는데 그 연장은 몇 년? 딱 3년씩 한 번씩 계속 뭐라고? 끊임없이 계속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장할 수 있다. 자, 또 연장을 제한한다. 그것도 틀말이에요. 연장을 제한한다는 것은 전자신청 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변호사, 법무사 같이 일정한 자격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건이라면 상대방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없다는 점. 없다는 점. 그러면 뭐예요? 지금 문제가 뭐니까? 가장 뭐라고 했으니까 옳은 건 얘기했죠? 가장 옳은 게 어디 뭐예요? 1번입니다. 1번이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옳은 거랬어요. 자격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 대리해서 전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두 외국인도 자격대리인이니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동산 등기법 117조의 8 자, 뭐 가로 그 108 자, 8 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사용자 등록을 할 경우와 자, 법인으로서 상업등기에서 전자지면서 발표받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뭐예요?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만 없다 그랬어요. 누구는 가능하다고? 외국인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사용자 등록하는 자격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뭐하는 경우에 이거 위임한 경우 있죠? 위임한 경우 당사자도 뭐예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죠 당연히. 왜?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굳이 돈 주고 맡겼는데 뭐예요? 또 할 필요 없다는 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 사용자 등록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러면 4번에 뭐예요?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자격대리는 미리 사용자 해야 되는데, 그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공인인증번호, 공인인증증서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디 한번 출석하라고 등기소에 꼭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전산정보 처리에 따라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경우에 등기인청 정보가 전자적으로 뭐예요? 기록할 때, 자, 신청서가 뭐가 된 걸로 보겠다는 게 이거. 접수된 걸로 본다 그랬죠? 접수의 시기가 그렇다는 점.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다. 다른 거 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꼭 별표해 두시고, 보존등기 별표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보존등기 계속 매년 나오겠다 그랬죠? 시험제 계속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외우자고, 보존등기 하면 뭐 외우자 그랬어요? 소보일지 못 쓴다 그랬죠? 자, 이렇게. 소보일지 못 쓴다. 소보일지 뭐예요? 소보일지 못 쓴다. 왜? 원인 없고. 뭐가 안 된다? 소위 등록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 일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기 집만의 보존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근데 원인 없고, 왜? 갑이 자기가 자기 땅에다 건물 짓고 본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절대 누군가가 자, 이 뭐예요? 갑한테 보존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원인 행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이 없으니까 청구권도 안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록됐다, 된 사람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토지대장에, 임야대장에, 대장에 있죠? 이렇게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제가, 자, 뭐 하는데, 이거?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무슨 연고인지 등기소에 등기부는 없어요. 근데 대장을 보니까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이전 돼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원칙인데 남한테 누구한테 받았냐면 국가로부터 받았다고. 누구한테 받았다고? 국가로부터 받았다면 뭐예요? 인정해 주겠다. 누구한테 받으면 인정해 준다고? 국가로 받으면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소보다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죠? 소보다는 건국판이 아니고 뭐라고? 건시군이다. 건시군이다. 그래서 단독 신청이고 건물은 뭐예요? 절대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판결하지 말고 자, 그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판결하면 틀린다는 거죠. 다만 땅은 뭐예요? 국가가 나니까 뭐예요? 어디 자, 이게 대장이 뭐예요? 대장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토지 대장이면 토지는 국가가 나리고 건물은 뭐예요? 자, 지방세 있죠?
지방세법에 딱 정해놓기를 세금 거두려면 뭐예요? 그 건축물 대장 만들어 놓고 관리하라 이렇게 법에 정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절대 뭐예요?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하지 말고 누구 이거 지방 자치 단체를 상대로 이제 소송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작년 답이죠. 건물 얘기 나오면 누가 국가나 뭐예요? 건축주 뭐예요? 상대로 뭐 받으면 안 된다고 이거 판결 받으면 안 되고. 근데 다만 연역적으로 뭐예요? 건물은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모해에서 이거 확인 서면에서 뭐예요? 자,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존등기 할 때 이 포괄 유증이 나오죠? 자, 특정 유증 안 되지만 무슨 유증은 포괄 유증은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소유권 보존등기 뭐예요? 자, 신청이 뭐예요? 신청이 가능하다. 자, 포괄 유증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유증은 돼야 안 돼요. 투냐 안 돼요. 부자님.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보존등기 문제를 보시면 자, 옳은 걸 했어요. 1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 나오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 가열고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면서 있죠? 자, 그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뭐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억 옳다니. 그 다음에 니은 현재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입증한 자와 포괄 유정자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써 있죠? 자, 그래 보세요. 현재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입증하는 자는 이렇게 이전 등록을 입증한 자는 누가 국가토 받은 게 아니라면 뭐예요?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다만 포괄 유증자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의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자 기재되어 있죠? 그러면 국가로부터 자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써 있는데 절대 국가로부터 보존등기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가부터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직접 뭐 할 수 있다고 이거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디귿은 뭐예요? 틀렸고 그다음에 뭐라고? 니은 뭐예요? 니은은 틀렸다 틀리자. 자, 니은은 맞는 거 틀린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록 때는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맞고 니은하고 디귿은 틀렸고 니은은 뭐예요? 당해 부동산의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뭐라고? 말소를 명한 판결은 소유권 뭐예요? 증명하는 뭐예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써 있죠? 절대 뭐라고 못 빼놓고는 자, 건국판 건물은 뭐예요? 국가 상대로 뭐예요? 소유권 확인판 이거 빼놓고 다 무슨 판결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보존등기 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미음번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보존등기 할 때 허가서 내야 된다 내지 않는다. 안 된다 그랬죠?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람하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다 하더라도 자 원인 자체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 동의서 승낙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있다 없다? 자 거기 그 미음번에 그 토지거래소 있잖아. 그런 동의서 허가서 이거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3자의 한마디로 이런 얘기 지금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을 맺죠. 얘가 미성년자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해 이거? 아버지의 동의서 필요하잖아. 저 법정대리 동의서. 그래야지만 나중에 뭐가 안 돼 이거? 취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원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3자의 뭐가 필요하다는 게 동의서나 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게요. 그런데 원인 행위가 없다면 제3자의 동의승낙 허가서 할 때 이 제3자는 이 재산은 뭐 개인만 제3자가 아니라 누구도 이거 그 공법인도 제3자니까 그 국가지방자체의 뭐예요? 그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서가 원인이 없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일단 보존등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 허가서라든가 동의서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제출한다 그러면 틀렸고 비읍에 토지대항상 공유인 뭐예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서 토지를 뭐 한 다음에 분할을 거친 후에 그 판결에서 뭐예요? 보존등기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나오죠? 있다 나오죠. 그래서 기억하고 뭐만 만다? 비만 만다. 그럼 이번에 미등기 토지의 일필지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뭐예요?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으로 일필지 전체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절대 없다. 왜? 자기 지분만. 이번에 중요 단어가 뭐냐면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았죠? 그 판결 갖고 일필지 전체에 대한 보존등기 할 수 없다.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 안 된다. X. 그 다음에 3번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 등록된 자로부터 뭘 받았어요? 유증, 포괄유증 동그라미 포괄유증.
포괄주식 나오죠? 포괄주식 나오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존능력이 가능하다.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4번의 건물에 대해서 뭐예요? 국가 또는 뭐가 나와야 돼 이거? 국가 또는 뭐라고? 건축허가 명인 아니면 건축주. 그래서 4번은 뭐라고? 국가 또는 뭐예요? 건축허가 명인 건축주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은 소유권 보존능기 신청서의 소유권을 지면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국가 건물에 대한 뭐예요? 국가나 건축주는 뭐예요? 절대 건물, 자, 이 건물을 뭐예요? 국가나 건축주가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건물은 누가 갖고 소송한다고? 지방 자치 단체 갖고 소송한다는 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6번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사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직접 뭐예요? 자기 명의로 뭘 받았다고? 국가로 받았죠?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가능하다 그랬어요. 신청할 수 없다. 그럼 틀리죠? 그 다음에 자 7번은 보존 등기 신청 시에 근거 규정을 기재하나 등기 원인 및 그 연의를 뭐하지 않는다? 기재하지 않는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8번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압류가 가처분 쭉 나오죠? 자, 이 등기 축탁이 자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뭐라고 이거 보존 등기를 뭐예요? 보존 등기를 자 직권한다 그랬죠? 자 출시돼 이거 이제 우리 9급 문제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9급 문제 시험 문제가 나와서 세무서장이 체납 처분에 압류 등기 축탁하죠? 압류 축탁하면 뭐예요? 그거는 자 그 직권 보존 등기 특례가 아니다죠. 왜? 압류를 축탁할 때 뭐까지 보존 등기까지 같이 축탁해요. 그래서 이 보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촉탁이 오니까 법원에서 촉탁이 오는 거 쓰게 되니까. 자 다음 중 뭐예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얘기했을 때 직권 보존 등기 특례에 적용되는 자 적용되는 게 아니게 뭐라고? 압류는 해당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9번에 건물에 뭐예요? 보존 등기 신청할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 건물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을 제공해서 그 제공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 소재도 뭐라고 이거 첨부한다 하는데 뭐 그건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9번은 맞는 것이다. 자, 보존등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